오늘 여야만만 함께하고 있는데 8시 1분이면 좋겠다. 8시 30분. 더 많은 얘기를 하게요. 항상 우리 이렇게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 갔잖아요. 그때 나눈 얘기가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요거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두 분 패널에게 부탁드렸어요. 자세한 얘기 많이 해달라고. 예. 네, 계속해서 우리 김민주 그리고 신주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앞서서는 우리 뭐 탄핵 관련 얘기 뭐 요거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 뭐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니까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계속 지켜보고요. 4부에는 지금 조기 대선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잠룡들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인물별로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룡 전에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가장 큰 큰 용이죠. 잠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 근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행보가 뭐 시정 외교도 하고 또 미국에도 친미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저는 사실은 뭐 건건마다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오락가락하지 않으세요. 원래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행보를 보여 오셨죠. 특히나 본인이 국회의원보다는 시장과 도지사 현장 위주의 정책으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실용주의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어서 그 오락가락했다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실제 됩니다. 노동계가 지금 아니 왜 그러시냐. 그 52시간 얘기가 있는데요. 반대 이야기 그거를 한 말만 좀 저희가 그 디베이트를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52시간 노동 시간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부 AI나 직군에 따라 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고액 연봉자 뭐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뭐 1억 3천 얘기까지 나왔는데 고액 연봉자가 11시간 그 휴식제라고 있어요. 11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11시간 이후에는 휴식을 하게 하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그렇게 원하면은 일부 그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했지 52시간 노동시간제를 뭐 폐지하겠다거나 유예하겠다거나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총 노동시간에 대해서 그 사용자 단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또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와전된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신조 부대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현실을 인식해서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펴는 것은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집권을 위한 오로지 집권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것이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그 어떤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저 앞에 유턴 신호가 있으면 깜빡이도 넣고 하면서 차분차분히 한 다음에 그 유턴 선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본인의 사상이 전환됐는지 국민 앞에 설득을 해야죠. 왜 내가 기본소득 그런 것들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내가 지금 경제정책을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뚝뚝 이렇게 내뱉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큰 비판을 받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라기보다는 기회주의다. 이것은 기회주의에 불과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좀 선을 좀 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기본사에 저희는 당 강령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사회라는 건 저희 당 강령이라는 거는 경제 정책 한 가지 중에 뭐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사회라는 거는 AI 시대 미래의 노동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지금 뭐 딥시크 얘기도 나오고 뭐 AI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걸 준비하자는 걸 당 강령에 넣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담론이라는 것이 기본사회의 좀 핵심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은 잘 보세요. 트럼프는 전통적 공화당 정책을 하지 않아요. 원래 미국의 공화당 정책이라는 건 세계의 경찰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오로지 이득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방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25% 관세를 매기고 실용주의 그다음에 통상무역주의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도자로서의 맞는 태도이지. 네. 예. 꽉 그 예전에 자기가 잡혀있던 당의 오래된 정체성만 고집해서 민생과 경제를 나몰라 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목적은 세 확장이잖아요. 중도 지지층을 포용할 수 있는. 아니죠.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새 확장보다는 새 확장 나라를 걱정해서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서 이것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직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인정이 먹힐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신조 패널 같은 경우에. 안 먹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그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평생 해오시다가 지금 갑자기 요 며칠 새 혹은 몇 달 새 바뀐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드려도 국민을 설득할까 말까인데 조기 대선이 눈앞에 보이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본인의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예, 뭐 많이 팩트로 이슈가 제가 폭격을 있지만,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다뤄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뭐 얘기를 나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꿈틀꿈틀합니다. 뉴스에서 언급을 예. 저희가 해드렸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만나고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도 예, 만나고 예. 김종인 전 예. 위원장도 만나고 이미 만났고. 저희 그 신조부 대변인님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나옵니까? 어떤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유인태 사무총장인가요? 그분을 만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와 그 이제 전국 안정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큰 오판이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예. 계엄 정국에서 있었던 뭐 한동훈 대표를 향한 정치적 부재에 대한 그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예. 또 그런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언론들을 만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학계 또 이렇게 많이 접하고 계시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대한민국의 그 소중한 정치 지도자 정치인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그러면 언제쯤 캠프 꾸려주고 이번에 나간다고 봐야 되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면. 제가 볼 땐 나가실 것 같습니다. 나가셔야죠 이번에. 예, 그럼 언제쯤 캠프 조직과 좀 이런 그 새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근데 조기 대선이 아직 언제 열릴지가 불분명하잖아요. 사실은 예.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뭐 기각이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만은 언제 치러질지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네. 현 상황에서 뭐 캠프를 게다가 국민의힘 주자가 대놓고 꾸리거나 하면은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그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고 나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일단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지켜본다. 당 차원에서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곳곳에 존재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 예.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들께도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물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최종적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라는 이름이 여론조사상에 공식적으로 올라왔던 것은 탄핵 인용주가 있었던 바로 그 주예요. 2017년 3월 둘째 주인가 그런데 예. 그 주에 처음으로 홍준표라는 이름이 여론조사상에 올라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당내 경선을 치르고 하면서 캠프를 확실하게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시중상의 여론조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것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혹은 탄핵이 안 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이 들어가면은 그때 상황이 사실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측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다고 좀 봅니다. 예. 김민지 부대변인님, 그 한동훈 전 대표 너무 좀 조급한 거 아니야? 뭐 나이도 젊은데 왜 또 뭐 조기 대선하면 왜 나오려고 그래? 이런 목소리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 73년생이면 예. 이제 51살. 50, 예, 네. 젊은 초반. 나이는 아닌 것 같고 뭐 저기 이준석 대표도 그렇죠. 출마하는- 선언했죠 예. 이미. 예. 예. 뭐 괜찮은 나이신 것 같은데 예. 다만 그 두 권 원내대표하고 저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네, 권건. 두 분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될 거다 그리고 늦어질 거다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보면 지금부터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2월달 안에 예. 늦어도 3월 초에는 이루어진다라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반대했던 자산은 있죠. 근데 정치력 부재로 장동혁인가요? 네, 그분도 네. 자기 측근이었는데 배신 때렸고 예. 그다음에 그 쉽게 무너지는 지도력, 정치력의 부재 이런 것들은 또 한계를 좀 도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그 좀 뽑힐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민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 상에서도 예.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국민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까지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끌어모아야지 저희가 집권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가 집권을 포기하고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다수의 국민들을 저희 지지층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를 예.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계엄의 완강히 거부의식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계엄 사태 당시에 저희 당이 보여주었었던 계엄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앞으로 견지해 나갈 필요가 예.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아직 뭐 조기 대선 모르지만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보다는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민주당은 예.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발언하실 전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뭐 당내에서 김문수 지금 장관이 나오면 예. 저희 당에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니냐? 땡큐예요? 그건 맞죠. 김라땡이니까 맞는데 예. 그건 국가적으로 좀 그 비극 아닙니까? 이 저 그래도 보수 정당이고 예. 우리 저 정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수 당에서 예. 김문수 같은 극우적 인사 그리고 한때는 극좌파였던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세우는 거는 좀 비극이다라 생각하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뭐 민심에서는 오세훈, 그다음에 당심에서는 홍준표가 좀 유리하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뭐 오세훈 시장하고 빅딜을 해서 예, 오세훈을 지지하고 오. 뭐 시장 자리를 이렇게 서울시장 예. 노린다는 예. 한간의 소문이 오. 한간의 소문.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연합설. 예, 서울시장 저기 우리 한동훈 대표가 가지시고 제가 나갈게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거요? 설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지방선거가 내년에 예. 있긴 합니다. 설이니까 예. 저 제가 예. 책임 못 집니다. 아, 일단 네 알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다른 인물 넘어가기 전에 저기 신조부 대변인님 그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언더 73 요거 뭐예요? 아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처음에 그 모임이 만들어진 거는 모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냥 그 아는 몇몇 분들끼리 해서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의견 같은 걸 나누자 이렇게 했다가 그게 점점 좀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합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이라서 언더 73으로 정한 거예요. 지지자들. 예, 한동훈 대표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께 뭐 건의할 게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지금 사실 세대 교체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큰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73년생 이하라고 하면은 4050이잖아요. 4050 원래 기존에 옛날 같으면 4050이면 이제 정치권에서 좀 기득권에 속했었는데 이게 좀 이 풍토가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4050만 하더라도 좀 젊은 축에 속하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젊은 소장파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한동훈 대표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친한동훈계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그런 걸 이제 언론에서 다루긴 하는데 친한동훈계여서 그게 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소장파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렇게 응축시키기 위해서 생긴 모임입니다. 근데 그 73년보다 좀 먼저 태어나신 분들은 저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왜 우리는 뺐냐? 섭섭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원내가 다 있는 거죠. 원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약간 그 사담인데 원래 제 그 회사에서 이제 제 후배들하고 제가 많이 술자리를 하면서 후배들이 저한테 그 팀 이름을 지어준 게 있어요. 언더더만. 그래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좋은 거죠? 언더더만. 김민주 부대변인님 지금 이거 여쭤보려고 이준석 의원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정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자 후보 중에 하나로 이준석 그 의원이 이렇게 빨리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평상시 이준석 의원이 내놓았던 뭐 아젠다도 신선한 것들이 많았고요. 근데 다만 그 대외적으로 이제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보다는 본인의 집이 불이 났는데 본인의 집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닌가. 내부 갈등이 많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쫓겨나실 때는 좀 불쌍하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금 있는 분들이 저 이준석은 이게 트러블 메이커야 뭐 할 때도 에이 저 꼰대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의원수 3명밖에 안 된 조그만 당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잖아요. 그 예전을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손학규 대표랑 같이 당할 때도 비슷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준석 의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여기 같이 출연했던 구영구 원장 전화 연결. 조만간 한번 모실 예정입니다. 이준석 의원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출연했잖아요. 우리 전화 한번 했었죠. 신조부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 그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좀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준석 체제에서 저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다 이긴 경험이 있고요. 또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동탄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준석 의원께서 대선 국면으로 갔을 적에 이제 여야 간의 팽팽한 접전 이렇게 구도가 흘러가면은 그때가 되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정치적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몸값이 높아지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 대선에서도 0.7% 포인트가 났잖아요. 윤석열, 이재명이. 근데 그때 이제 심상정 후보가 가져간 표가 0.7%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심상정 의원이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은퇴가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게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아주 적은 득표 차이로 승리하고 그 득표보다 이준석 의원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된다면 정치적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혹은
이건 그냥 일반 대선 국면이든 네. 뭐든 제3당 후보로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하죠. 시간 얼마 예. 안 남았지만 비명계 비명계 움직임들 얘기. 확실히 예. 좀 발언들도 나오고 한간에 뭐 어떤 또 썰에 의하면 이미 뭐 김부겸으로 통합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김민주 패널님. 김경수 것까지 다시 포함해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임종석, 김경수, 김부겸 한 분 한 분 다 보면 뭐 대권 도전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의 당에 대한 쓴소리 민주정당으로서는 또 일부분 또 받을 만한 한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에서 지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극단을 치닫고 있어서 뭐 극우 테러 뭐 그 서부지법 폭력 사건까지 날 정도로 극단을 치닫고 있는 마당에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싸움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인 시기에 맞지 않는 발언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답을 내놨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통합하자라는 메시지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서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지명도를 올리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는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메시지가 좀 주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네.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신조 패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정상적인 궤도로 향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전 좋다고 봅니다. 좀 비명계의 움직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상식파의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명 행사 공천 그리고 당내 장악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태였다라는 비판이 당내는 물론이고 당 외부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진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컨벤션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 상황에서는 과연 컨벤션 효과를 어느 정당이 더 누리겠느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누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있는 저런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에 설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따로 당을 나가서 차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정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런 목소리가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차리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네? 따로 차리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차릴 수도 있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민주, 신주호 패널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